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5일간 서류 감사를 수감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는 그동안 서류 검증이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그동안 서류 검증으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은 제외하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단장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성을 가지고 판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기획실, 사회복지실, TR과 자치행정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단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 또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단장님이 잘 이해가 되도록 질의 요지를 분명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 중에는 중앙부서 이외에도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므로 각 부서장들께서는 감사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한덕수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인구정책진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첫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10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부족 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정규여건 개선으로 나누어 인구정책을 구분하셨는데요. 먼저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년층의 예방의학, 응급의학의 필요성으로 상급병원이 필요하고 자연증가, 결국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상급병원 유치 가능성 여지 및 결혼을 증가시킬 그런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상급병원 유치하고 그리고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정책이 뚜렷하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 아, 병원. 먼저 우리 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매년 한 800명씩 줄어드는데요. 자연 감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감소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결혼 장려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청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데 우선 저희들 이제 신규 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의 어떤 축하금 내지 또 결혼을 하기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 중에 하나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후조리 토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응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하고 있고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아니고요. 그 궁극적인 걸로서는 병원의 유치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문제, 뭐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대규모 체류형 숙박시설 유치, 젊은 축제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사업, 한산소국주 창업업체 지원, 후계 농업경영 육성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한 전문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타지역 축제를 보면 젊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학생들이 축제 기획자가 되고 축제 관련 업무 종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의 축제나 산업에 도움이 될 젊은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급학교 어떤 젊은 대학, 전문 대학이 필요합니다. 설립에 대해 논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설립이요? 예. 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대학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그냥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조차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 유치나 이 부분은 저희도 투자 유치가 있을 때 여러 군데 조차 다녀봤습니다.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쫓아봤었고 그런데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그 폴리텍 대학을 사실은 유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교육의 위탁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출산과 양육 환경에 대해서도 미혼 남녀 만남의장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체육 시설도 성인을 위한 시설뿐이고 그나마 보멜마을이 부족한 청소년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이요?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족 행복도시 비전수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분야가 청소년하고 이제 아동 분야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업이 지금 저희들 세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10개 사업 정도가 아마 청소년과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찌 보면 그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이나 문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따로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체육 시설이요? 예. 체육 시설은 지금 우리 체육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체육 시설은 완비했다고 보고요. 이제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여건 개선에서도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 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 사업, 깨끗한 서천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천읍의 경우 아파트 증가로 나타나는 인구 변화는 면 지역에서 이주하는 주민들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재지에 귀농 귀촌을 결정하기 전에 일시 거주를 희망하더라도 면 소재지 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거주 시설로도 면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서천 늪이나 자랑 지역이 아니라 면 땅이요? 예.
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는데요. 이 임대주택의 문제가 이 행정에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사실 좀 이건 민간 영역일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일 것 같아서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투입을 할 거고요. 다만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는 귀농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뭐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빈집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좀 직접 관여하기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인구 정책팀에 관해서 제가 지지를 드렸는데 상급병원이나 뭐 전문대학, 청소년 시설 확충, 임대주택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같은 그런 지리입니다. 근데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인구정책팀이 팀원 1명, 팀장 1명 이게 2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천군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 기획실을 인구 정책에 대한 업무 중요도에 비해서 2명의 팀원으로 그 업무가 가능한지 어떤 정책 기획실의 진정으로 뭐 인구 정책에 대한 성과 어떤 정책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의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갔습니다. 인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업무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사실 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어떤 인구 증가나 인구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신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인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적인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인구는 인력은 더 좀 증가를 해서 증원을 시켜서 기존의 업무를 좀 더 좀 다원화된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일원화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아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인구 증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인구 정책팀이 작년 7월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본연도 팀장 1명, 팀원 1명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인구 정책팀에 관한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조례가 없다라기보다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인구팀이 지난 7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그래서 그 조례를 이제 같이 지금 입법 내부 중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지금 입법 내부를 했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입법 내부를 좀 한 상황입니다.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가 서천군에는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예. 서천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예. 하나뿐입니다. 예. 이 시책 조례가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하는 거 3만 원, 자동차 이전비 5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용품 구입비 5만 원 지급 정도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인구 정책 유입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법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지원이 덜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정책팀이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의지도 있으시다고 하고 시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인구 종합 올해죠. 올해 4월에 인구 종합계획 분야별 세부 사업 수립하셨습니다. 이 4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이 중에서 그 인구 종합 대책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의원님께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마 시군이 군이 똑같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인구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구의 문제는 시군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정부에서도 너무 시군에 그냥 위임한 상태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걸 좀 분리를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군과 관련해서도 공이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시군의 형평에 맞게 특수성 있는 것들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국가 과제와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그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국가 과제로 어떤 건의를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시군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뭐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인구 감소가 서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 시책만 바라보지 말고 서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인구 종합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셨던 것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태도 활용 스마트 안내신분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준입니다. 2016년 용역비 8,900만 원 들여가지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다. 셉데드 줄여서 이제 셉데드 시범 지역으로 장항 서면이 선정되었고 전략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 마량리에 경관 개선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할까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방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용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환경 개선 사업을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까? 우선 이제 그 셀프헤드 용역을 저희들이 하게 된 목적은 그 당시 이제 안전 불감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대두돼서 이걸 좀 그 모든 우리 그 정책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하자라는 뜻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된 걸 가지고 이제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해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셀프헤드 개념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용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2개를 선정해는 서면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경관을 개선하고 담장을 도색하고 CCTV를 좀 확대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 4개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올해 이제 스마트 안심등 설치 사업이 다음
달부터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심등은 블랙박스가 내장되어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 것이죠. 예.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CCTV 대체용으로 우범 지역에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기획을 하신 거는 이제 정책기획실에서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황인지 공공시설 사업소장은 발언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장 황인진. 김박일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홍보상의 장점을 보면 이 스마트 안심등이 CCTV보다 저렴하고 기존 가로등 전신주에 이 등만 교체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교체 비용이 적게 들고 또 30일간 24시간 촬영한 영상을 저장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장님이 파악하신 이 스마트 안심등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보안등과 감금용 CCTV가 있는데요. 스마트 보안등은 개수당 280만 원 정도 되고 감금용 CCTV는 650만 원. 그 다음에 장점은 실시간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네, 스마트 보안등은 실시간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CCTV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장점만 말씀드리면 가장 싸다는 것하고 200만 화소로 화소수도 비교적 화질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블랙박스 보안등 견적을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개당 93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설치 예정인 54개를 하면 93만 원씩 해서 54개를 하면 5,022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이 등만 봤을 때, 근데 우리 군 설치 사업에 지금 1억 5,2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세배 2.5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비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54개소에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하게 기기만 93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에 시설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부품이 추가되는 부품이 더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 타 지역에 설치된 스마트 보안등은 이 기본 사양으로만 설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우리 군에서는 외장 하드를 추가를 했죠. 그 외장 하드를 설치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신주를 따로 설치를 다시 이용할 수 없고 따로 해야 되고, 또 외장 하드가 있으니까 냉각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외함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부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개소당 설치 비용이 28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럼 기존 설치하였던 다른 지자체에 이 스마트 보안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하는 곳에 이제 등 주변에 벌레가 많이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그 화면 자체를
상당히 흐리게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벌레가 끼면서 이제 블랙박스하고 보안등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빛이 벌레를 유인하는 효과가 되어서 블랙박스 렌즈를 가리는 그런 단점이 보여졌고요. 또 이 보안등 제조 업체가 사실 검증되지 않은 그 영세 업체 아닙니까? 그 이후에 AS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년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가장 큰 제가 생각해 본 단점으로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범죄 예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치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 영상 저장 장치를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사건 발생 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안등이 있다는 경고만으로도 심리적 예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CCTV처럼 범죄가 일어날 당시를 관제센터에서 즉시 발견하고 곧바로 출동해서 범죄 현장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 스마트 보안등은 일부 시군구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작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께 등록된 스마트 보안등 공급업체는 우리나라에서 3개 업체로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 보안등 제조회사 현황과 80원 운영 도입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업체 부도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사후에 AS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해서 금에 설치하는 보안 등에 대해서는 하적 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설치 후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위치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이번에 설치된 54개소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제 그 금년도 8월 1일 날 서천경찰서에서 신송리 청계천 산청로에다가 시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보기로 해서 금년도 추가로 54개소에 대해서 서천경찰서에서 실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실시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달 말쯤 이제 부터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이번에 이제 설치 지역에서 시초 지역 제외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에 이제 CCTV 위치 확인을 해보니 시초 지역에 올해 400만 화소짜리 CCTV가 13대, 200만 화소짜리가 4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뭐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번에 시초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CCTV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범죄 취약적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로 이제 생기게 되면 보완을 해서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성능 좋은 CCTV가 있으니까 그 스마트 보안등 설치가 이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CCTV 설치 지역 그 목록을 받으셨죠? 예, 예. 그것하고 이 스마트 보안등 설치 목록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위치하고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소천 경찰서를 믿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다 보니 이 화양면 옥포리 528-31번지 이 구간이 한 곳이 중복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CCTV 지역 설치 지역하고 근데 방향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도 무범지대이다 보니 서천경찰서의 판단에서 중복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설치하실 때 그래도 혹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복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님 이제 정책기획실 실장님 확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 다시 다른 데로 나와주시고 김하진 의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한덕수입니다. 네, 앞으로 스마트 안심등 설치 사업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 사실은 아니고요.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입니다. 지금 이제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일단 설치 사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서 확대할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단기적으로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서 그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즉시 범죄 현장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군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심지대를 넓히고자 서천 경찰서와 협력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아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김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입니다. 비박될 안심택시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개 학교와 개인택시조합, 서천군과 업무 체계를 하셨어요. 예. 지금 학생 주당 1개 택시 한 대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경제부가 소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랑 다른 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정책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환입니다. 예, 지금 이 제도가 학생을 몇 명씩 조를 이어서 일개 키하고 연결해주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택시가 다른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려면 오히려 콜택시 제도가 더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편리한데 왜 그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굳이 이런 제도를 하는지 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콜택시는 콜택시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그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안심택시 부분들은 그 농어촌 버스가 이제 그 우리 다 종료된 다음에 그 야간 학습을 한 학생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날 담당한 택시가
장거리를 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세요? 그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그 택시 협회하고요 같이 또 연락망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연결이나 연락을 누가 합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우리 동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수업 여기 방과 후에 이런 학습이 끝나기 전에 이걸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게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상황은 아직 뭐 저희들한테 접수된 상황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나 안진택시 또 이런 제도를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비를 반납하신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반납하셨어요? 그 일부 이제 그 수요성 저희들이 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수요성이라는 개념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께서 뭐 일부 뭐 수용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천군은 국민이 편리한 정책을 발굴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그 수혜자나 또 그 이익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들이 반대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부 택시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도비를 반납했어요. 용납이 돼요?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도비를 반납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그만치 납득이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원인이나 이런 운영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검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가 우선 준비가 좀 필요해요. 좀 영역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이거 해보자 이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야간에 택시들 운행이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심지에서 좀만 벗어나도 1시간 남짓 기다릴 경우도 있고요. 이런 우리 콜택시 제도를 좀 했으면 이런 불편들이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뭐 택시업계 무엇 때문에 반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구는 군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수사님도 하고 저희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어찌됐든 간에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확보돼서 국민들이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효과성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열악한 시군에서 우리 국민도 농어촌 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안진택시나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을 좀 편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고 좀 생활하실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업무를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갑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한덕수 정책기획실장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특위 장문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시군간 행정정비회 및 금강하고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김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고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행정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3년 연속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또 본의원이 좀 답답한 것은 행정협의가 1997년 8월 1일 구성됐어요. 군산시와 서천군 간에. 예. 그렇죠? 예. 자, 활동 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유료시설 상호 감면 추진 등 5건, 2차에서 평생학습 상호 교육 참가권 4건, 17년에 1, 2차 합해서 6건, 17년에 유료시설 감면과 한국시형 차량 구입 홍보, 실변장어 공동업수협 지정협의 등 3건. 이후로는 2018년도에는 그나마 협의 활동으로 없었어요. 또 그와 관련해서 황해안권 행정협의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의회가 없다 하더라도 시군 간의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금강수역, 수상관광, 상생발전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3개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황해권 행정협의회나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군 간에 이견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단체죠. 예. 그러나 우리 군산시와 서천군의 행정협의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특수성이 있죠. 예. 자, 군산시는 군산 시민을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고 우리 서천군은 서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협의회입니다. 맞죠? 예. 물론 그 협의회 중에 서로 양보하고 또 어떤 서로 이해하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현재 활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밋빛 보여주기식 행정협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군산과 서천과 군산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수 유통 문제, 어장 공동 수용 문제, 해상 경계 문제, 금난도 문제, 장항 앞바다 토사 문제, 장항 항만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시급한 우리 서천군에 일어난 일이 많이 있죠. 예. 지금까지 군산시와 우리 협의회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제조차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 1997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죠. 예. 지금 12년, 1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7년도부터 이제 운영 협의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다가 이제 중단이 잘 하실 겁니다. 중단이 돼서 2015년도에 재개가 됐거든요. 그럼 약 한 3년 남짓한데 그 중에 사실은 정규회는 8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회의는 그 사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군산하고의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좀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재개를 하면서 그걸 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앙금을 서로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8차 회의인가요? 그때 실변장어를 정식 안건으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고요. 기타 나머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만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뱀장어와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안건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군산시, 서천군, 그다음에 어민들 해서 좀 모임을 계속 갖자 그런 방법으로 좀 풀어나가자 해서 그동안 계속 우리 수상과에서 중재해서
만나고 있고 좀 그러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우리 수상과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다른 거와 달리 실뱀장어 공동적 수역 지정하는 문제는 뭐 불가능한 것만은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어민들도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실뱀장어가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장 주변의 어민들 100여 어가가 예. 1년에 적게는 7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업 기간도 2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에 불과 3개월 미만의 이런 어획고를 올리고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이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뱀장어 포획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대 비용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과언이지만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과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물만 봐도 되고 우리 주 소득원으로 지금 우리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어민들은 1년에 이 조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군산시에서 뭐 분쟁이라든가 군산시의 해역을 침범했다고 일부 행정 배직행을 하고 강제 철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뭐 지난해도 뭐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또 수상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는데 우리 소청군이 방조하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계셔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 단정을 내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계속 철거가 되고 있고 철거가 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시군이 그런 대책과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협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몰려와서 항의해야만이 우리가 찾아가서 그때 분산시에 우리 어민들을 대변하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다 그게 변할지 의문입니다. 인정하시죠? 지금까지는. 재작년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작년은 나름 우리 수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자,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이미 실시된 이후에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초기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서천군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초기 시기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산과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민들은 또 자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장님 수산과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군산시와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서로 존중하고 예.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서천군은 서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은 압니다. 근데 어민들이 바라는 게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서천군이 이런 소수의 어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한 서운함을 더 토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실뱀장어 포획과 관련해서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장 주변의 앞바다들이 실질적으로 물이 드러나면 그 하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한 것은 수상과 말씀드리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 토사 문제도 군산 해운항만청에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도 판단이 되는 것들을 우리 군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예. 우리 국민의 이 어렵고 올리는데 일조를 우리 군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분들이 우리 군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실병장어 포획도 예를 들어 좀 우리가 10%를 감소합시다, 20%를 좀 감소합시다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가서 지금 실병장어 포획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10%만 주십시다, 20%만 주십시다 동의하겠습니까? 우리가 군산시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열심히 해봐도 올해는 10% 줄이고 내년에는 15% 줄이고 좀 우리가 줄여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도 쌓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저도 매년 하기 싫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건강 앞바다와 관련해서 행정회의와 관련해서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기는 이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를 위해서 우리 군은 진짜 귀를 기울이고 소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세를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행정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한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진입니다. 서천 군산간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김경재 의원님께서 예. 자세히 또 질문도 하시고 판단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 모든 협의회들이 사실 적지 않은 회비를 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무자 간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무자 간 협의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황해 관광협의체 예. 여기서 이번에 황해권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하였습니다. 이거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예. 이 계획 수립하신 것들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네, 우리 군에서 활용할 만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우선 여기서 나온 거 보면 황해권이 6개 시군인데요. 시군별로 새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자라는 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태 해안길 조성, 우리 군이 다른 데 비해서 생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태 해안길을 조성한다 역시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유부도 국제 탐조 관광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 공동 발주로 얘기가 됐던 것이 황해권과 관련해서 관광 개발 공사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서로 6개 시군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 용역이 또 관광 활성화 계획이다 보니까 이 문화관광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서천과 직접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직접 관련된 자료도 있었고, 최근 관광 트렌드라든지 우리 군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이 용역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도록 정보를 공유하셨습니까? 예, 그 회의 참석할 때요. 문화관광과와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시군이 여기에서 추진하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환흥의 관광협의체라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실정에 맞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속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책 기획 실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정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